네, 매일같이 쏟아지는 리포트 중에서 우리가 꼭 챙겨봐야 할 리포트를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사연관의 더블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보증권의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이렇게 주말간에 수많이 쏟아졌었던 리포트 중에 한 리포트를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사연관 차장님이 픽해 주신 리포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해질 실적의 회복세를 확인했다. 첨보 꼽아주셨는데요. 2차 전지 소재 관련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어요. 리포트 점검해 주실까요? 네, 일단 최근에 좀 전해액 쪽이 다른 분야 대비해서 약간은 좀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양극재라던가 이런 2차 전지 배터리 셀 쪽은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죠. 일단 DS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전해질의 실적이 회복되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목표가는 32만 원 잡아주셨고요. 근데 리포트 상에서 목표가는 좀 하향이 됐다라는 부분도 같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전해액의 원가 비중이 배터리에서 한 13에서 1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해질 염, 첨가제, 유기용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고요. 그렇다 보니까 1년간 주가 부진했던 이유는 피전해질의 판가 하락, 이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 락다운 이런 부분들이 주력 제품인 이제 전해질염 이런 쪽의 출하를 굉장히 부진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3분기에 그대로 실적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8월에 전력난도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모든 리튬형 공장이 폐쇄되는 이런 환경도 좀 악조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본격 실적 개선이 23년 2분기 정도에는 예상이 좀 되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피전해질이 증설이 되고 연말에는 F전해질의 증설 효과가 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는 실적 컨센서스를 부합을 했어요. 전자소재 매출, LCD 업황의 부진 여파가 전분기 대비했을 때 27% 감소한 부분을 보였지만 2차 전지 소재는 여전히 성장성이 가파릅니다. 75% 성장한 모습 보여줬고요. 23년에는 전해액의 원료인 리튬염, 이쪽이 전해액 중에서는 원가 비중의 40%를 차지하는데 이쪽이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원가 비중의 30%를 차지하는 첨가제 쪽도 일단은 진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해액 전반의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좀 위험 요인들은 이제 비상장사인데요. 광물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장비하던 KDC가 2차 전지 원재료 전문 기업인 LI팜 제천을 인수하면서 바뀌었고요. 이런 부분들과 또 동화기업 이런 쪽들 그리고 용매 쪽에서는 캠트로스 같은 또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얼마만큼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하고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리스크 요인으로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파른 매출 성장세에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첨보를 꼽아주셨고 본격적으로 내년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안주를 항상 함께 갖고 오시는데요. 이수화학을 꼽아주셨네요. 네, 약간은 먼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예요. 그런데 이미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전해질, 전해액 이런 쪽을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 이런 쪽이 아닌 전고체 배터리에서 이미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려 보고요. 기존 사업 부문은 석유화학이 거의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요인은 이제 그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이런 쪽에서 전해질 원료를 11월 중,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중에 시운전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기존의 2170에서 4680 지금 원통형 배터리가 좀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아직 완벽하게 양산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되고 그 후에 차세대 최고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전고체 쪽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시운전을 들어가는 이수화학에게는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첨보와 함께 이수화학을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실 다음으로는 제이시스 메디컬에 대한 리포트를 점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바로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장님이 갖고 오신 공략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LG화학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동안에 제가 배터리 셀 쪽이나 양극재 이런 업체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과연 LG에너지솔루션 떼어내면 여기에 남는 거 뭐냐라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회사예요. 그런데 남는 게 있죠. 여전히 2차 전지 관련된 거의 화학 물질의 반응으로 전기가 돌아가면서 모터를 돌리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화학 쪽에서 굉장히 특화가 돼 있었던 LG화학에게는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이 갈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상회할 전망입니다. 판가 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반영을 해줄 것 같고요. 일단 폭스바겐 전기차 플랫폼의 판매가 3분기부터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완성차 업체 테슬라의 점유율, 시장 파이 자체는 커지지만 과연 테슬라가 지금의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전부 다 전기차 라인으로 생산을 하면서 이런 쪽들의 점유율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시장의 파이도 같이 커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완성차 업체보다는 이런 관련된 양극재 소재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들의 독보적인 지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 2,400억 투입해서 캐파가 확대됩니다. 거기다가 양산 전에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시화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 2만 대, 한 30%가 추가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다만 점유율 면에 있어서는 그동안 생산이 좀 차질이 있었던 GM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말씀드린 폭스바겐 그리고 포드 이런 쪽들이 전부 다 미국에서 생산 라인을 돌리고 있다라는 점들은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미국 내 차량용 2차 전지 생산 설비에 대해서 팩당 킬로와트 시당 45달러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면서 이런 배터리 관련된 소재, 밸류체인 업체들에게 굉장히 기회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미국 내 현지 공장 준공하면서 22년 하반기에는 GM과의 합작 공장인 얼티움셀 이쪽에 1기 가동하면서 23년부터는 미국향 매출이 본격 가동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비춰지고요. 일단 혼다와도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했어요. 그러면서 이 미국이 원하는 메이드 인 USA,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조건을 가장 잘 충족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소재 업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고려아연과도 협업을 하고 있죠. 예전에는 고려아연이 단순히 굴뚝주로 광물 이런 쪽에서 굉장히 저PER에 오랫동안 받아왔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도 이제는 광물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희귀금속류로 2차 전지 이런 쪽을 생산하는 데 쓰이기 시작을 하면서 밸류 자체가 상향되어가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들과 굉장히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포스코라던가 이런 고려아연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예전의 밸류를 받는 굴뚝주가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 쪽에서 신제품 출시하면서 이런 대형 쪽, 중대형 단의 2차 전지라던가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 외에도 중소형 전자기기, 소형 전지 사업도 굉장히 실적의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완성차보다는 배터리 셀 업체로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갈 수 있는 기업으로 LG화학을 꼽아주셨는데요. 사실 LG에너지솔루션이 난 좋은 거 정말 알겠어. 하지만 최근에 연일 신고가 경신이 나온 만큼 가격적인 매력이 좀 떨어진다 해서 LG화학을 더 좋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주봉상으로 120 주선을 뚫고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흐름들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 지분율도 굉장히 증가되는 추세가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69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 90만 원 본 이후에 2차 목표가로는 21년 그때 유럽 쪽에서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차량 판매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될 때 배터리 셀 업체들도 같이 올라갔었어요. 그때 받았었던 가격 100만 원까지 2차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로는 가격적인 매력 100만 원까지도 보고 있는 종목으로 LG화학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 모셔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